안녕하세요. 또라빗입니다. 이번 편은 뇌의 3층 구조에 따른 악인 뇌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신경과학자이자 의사인 폴 맥리는 1970년대에 진화심리학 관점에서 인간의 뇌가 1층부터 3층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삼위일체 뇌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과학과 현미경의 발달로 곤충도 3층 뇌구조란 사실이 알려졌고, 또라빗의 내마미아 채널에서도 진화의 관점이 아닌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충류 뇌, 도마뱀 뇌입니다. 인간의 뇌 중 가장 먼저 생겼고 오래된 뇌입니다. 뇌관과 소뇌가 있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완성되어 세상에 태어납니다. 가장 원초적인 뇌로 생리작용, 번식과 개체 보호를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이기적인 뇌입니다. 의식이나 의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생명보호 차원에서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호흡과 심장박동, 혈압 조절 등 기본적인 생명유지 장치 관리와 성적인 부분, 그리고 생존을 위한 공격성, 자기 세력권의 방어, 계층적, 위계 질서의 유지 등 본능적인 생존 행위를 이 뇌가 담당합니다. 파충류 뇌에는 생존에 필요한 생각과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주변에 위협적인 위험 요인이 감지되는 순간 도망칠지 싸울지를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하게 하고 신속하게 위험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파충류 뇌의 특성은 도마뱀이나 악어를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이들은 수치심, 연민 등 이타적인 감정이 전혀 없고 오로지 생존에 필요한 물이나 먹이를 찾아 죽이고 본능적으로 암컷이 보이면 달려드는 성적인 행위를 하며 작은 낌새만 있어도 재빨리 피하거나 공격합니다. 두 번째, 포유류 뇌, 토끼의 뇌입니다. 파충류 뇌를 둘러싼 한 단계 더 발달한 뇌로 변연계라고 합니다. 변연계에는 시상하부, 편도체, 해마,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포유류 뇌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완성이 됩니다. 사춘기 때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발달한다고 합니다. 파충류 뇌와 포유류 뇌를 합쳐서 원시뇌라고 합니다. 이 뇌는 어느 정도의 기억과 분별이 가능하고 주로 정서적인 부분, 기분과 감정, 자녀에 대한 애착과 보호, 사회적 연대감 등을 담당합니다. 포유류 뇌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기쁨, 슬픔, 서운함, 화남, 좋고 싫은 감정을 표현하고 새끼들도 정성껏 애지중지 키우는 모성 본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끼들뿐 아니라 주인과 교감을 하고 가족으로 살며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의 이익도 추구합니다. 세 번째, 영장류의 뇌, 인간의 뇌입니다. 세 개의 뇌 중 가장 나중에 만들어지는 뇌의 바깥 부분입니다. 심피질 또는 베네피질이라고 합니다. 원시뇌를 둘러싸고 있고 두뇌 질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장류의 뇌는 저절로 완성되지 않고 경험에 의해 점차적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두 개의 뇌에 비해 늦게 완성되는데 경우에 따라 발달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영장류의 뇌도 포유류 뇌처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평균 27세에 완성되는데 남자는 보통 30세, 여자는 24세 정도라고 합니다. 영장류의 뇌는 가장 고등한 인간 수준의 뇌입니다. 언어 습득, 읽고 쓰기, 수학, 추론 등의 학습 능력, 이성적이고 고차원적이며 창의적인 사고 능력과
도덕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감정 통제와 같은 억제 능력, 문제 해결과 소통이 가능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장류에 대해서는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중요한데 전체 뇌에서 고양이는 3.5%, 강아지는 7%, 침팬지는 11에서 17% 정도고 사람은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두엽은 일종의 사령탑으로 전두엽이 없으면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이렇게 파충류, 포유류와 영장류의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 가지 뇌가 서로 연결되어 조정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뇌 중 힘이 더 강한 뇌는 의외로 고등한 영장류의 뇌가 아닌 생존과 직결되는 파충류와 포유류 뇌, 즉 원시뇌입니다. 원시뇌가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는 영역이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뇌가 항상 먼저 판단하고 결정해서 의식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눈으로 들어온 사실이나 상황 등 정보를 감정의 뇌가 제일 먼저 받아들인 후 이성의 뇌로 바로 전달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에 의하면 인간은 선택을 할 때 무의식의 뇌가 95%, 의식의 뇌가 5% 작용한다고 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대부분 사람들은 싫어하는 일은 시작도 하기 싫어합니다. 또는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 사람이 뭘 해도 싫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합니다. 사기꾼이나 종교 집단의 악한 교주들은 무조건 감정에 먼저 호소하면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조종합니다. 최악의 악인은 사람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악인에게 당해 피해를 보고 고립되어 기진맥진해 있는 희생자에게 친절하게 다가와 위로하며 도와준다고 접근하는 악마입니다. 이렇게 희생자가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내민 악마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인 줄 알고 잡게 되면 정말 큰일 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썩은 동아줄인 줄 모르고 잡게 되고 잔인한 악마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두 가지 뇌, 태어날 때 완성된 파충류 뇌와 그 다음 완성되는 포유류 뇌가 연합해서 주로 움직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고 파충류 뇌가 시키는 대로 먹기 싫으면 안 먹겠다고 난리, 포유류 뇌가 파충류 뇌에게 시키는 대로 기분 나쁘면 갑자기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한다거나 하는 짐승 수준, 맹견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성인이 화가 안 나거나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면 모든 뇌에 피가 잘 전달되어 영장류의 뇌가 정상 작동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 빠지거나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포유류 뇌에 있는 편도체가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위험을 해결하라고 뇌를 즉시 생존 모드로 돌리고 피를 파충류뇌 쪽으로 몰아줍니다. 그러면 영장류 뇌에 있는 사령탑인 전두엽은 말 그대로 텅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 기억, 이해, 판단, 집중력 등 사고를 해야 하는 머리가 텅 빈 멘붕 상태로 마비가 되어 파충류가 되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양심 없이 타고난 파충류 뇌만 있습니다. 2살에서 4살 수준의 정신연령으로 보이는 모습은 사람이지만 악어나 도마뱀 같은 파충류 그 자체입니다. 오직 본능과 공격성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무조건 36개 주랭랑이 최고입니다. 소시오패스도 양심 없이 타고난 파충류 뇌의 포유류 뇌 발달에 문제가 있어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장륜의 발달은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보다 좀 더 발달하다 보니 7살에서 15살 정도의 정신연령으로 외부 정보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결론은 파충류뇌와 영장류뇌로 살아갑니다. 감정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냉철해서 전쟁에 특화된 잔인한 무기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정말 차가운 파충류라 눈빛이 파충류와 같고 대화를 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철저하게 계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정신연령이 4살에서 5살 수준으로 그나마 감정의 뇌는 조금 발달하지만 자기 외에는 모든 사람을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감정의 뇌로 받아들인 정보를 대부분 파충류 뇌로 전달합니다. 결국 분노 표출하고 싸움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악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특성 분노를 항상 탑재하고 있고 언제든 터뜨릴 준비가 된 폭탄과 같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악인들이 표면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전이라도 이렇게 항상 파충류 뇌에 피가 몰려있는 상태라 영장류 뇌가 제대로 된 성인의 뇌처럼 발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분노 조절 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공적으로 일 관련해서 문제를 제시하면 무조건 예외 없이 뇌가 없는 상태, 감정적인 뇌로 받아들이고 파충류 뇌로 바로 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범인이 누군지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범인 색출부터 합니다. 이거 누가 이런 거야? 누구 잘못이야? 너야? 아님 너야? 그래도 이성적으로 이런저런 문제 해결이 급하니까 문제부터 해결해보자고 좋게 또 얘기하면 지가 제일 우선시하는 범인 색출이 뒷전이라는 이유로 모든 문제를 공격적인 개인 감정으로 받아들여 지를 인신공격한다고 바로 버럭합니다. 지금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나보고 해결하라고? 왜 내가 해결하라는 거야? 이거 내 탓하는 거야? 너 왜 이래? 나 무시하는 거지? 하면서 파충류 뇌가 풀 가동되면서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범인 찾는데 GR, 찾고 나서 GR 하느라 사람이 죽어가도 해결 안 하고 시간만 계속 흘러갑니다. 이런 상황에선 그나마 소시오패스가 낫습니다. 지 이익을 위해서지만 사람보다 일이 먼저기 때문에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편이라서 여기저기 시끄럽게 들쑤시면서 일을 더 망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감정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 인정사정 없고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태어난 양심 있는 아이들도 집이나 학교 등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항상 뇌에 열을 받고 혈압이 오르면 피가 계속 파충류 뇌에 머물게 되고 결국 전두엽으로 가는 길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무의식적인 사고만 하게 되고 전두엽의 발달 저하 때문에 학습 능력과 사고 능력도 저하됩니다. 마무리를 하면 일반인을 상대할 땐 뇌를 골고루 사용해서 감정과 이성이 조화를 이룬 상호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가지면 좋지만 악인들 상대할 땐 최대한 이성의 뇌만 가동시켜 악인이 덜 미치도록 하고 나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사람이 파충류랑 똑같은 수준으로 싸울 수도 없고 파충류 따위에 공격을 받고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거나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